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대게를 잡는 선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 폭풍과의 싸움에서 지면 그물에 걸린 대게를 고스란히 바다에 놔줘야 할지도 모른다. 칠흑 같은 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폭풍. 이런 대게떼를 만난 것도 5달 만에 처음이다. 선원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동해 바다는 폭풍과 만선의 꿈을 이루려는 태봉어 선원들의 전쟁터가 됐다. 경상북도 영덕의 강구항. 몇 년 만에 찾아온 대게풍어로 강구항은 들썩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장기를 넣어가지고 볶았잖아. 그래가지고 새까매지 잘 나가지고. 어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대게를 맛보기에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손님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게를 파는 상인들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맛보고 가세요. 네 마리 왔잖아. 대라가 5마리요. 대라가 7만 원이요. 됐지요? 수입산은 전국 어디에나 분포되어 있고 아무래도 우리 고향 쪽에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영덕대게를 자랑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영덕대게를 많이 권하지요. 4월 초 영덕의 대게는 작은 것은 5천 원에서 큰 것은 12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강광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대게찜. 상온불에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예열을 하면 됩니다. 대게를 찜통에 찔 때는 대게의 배 부분이 위로 오도록 놓고 단 20분간 쪄내야 한다. 대게는 몸집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다리가 대나무처럼 곧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대게를 맛보기에 모인 손님들로 강광의 식당은 주말이면 늘 10,000원이다. 뜨겁다. 얇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중간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모두 대게를 맛있게 먹지만 대게살을 발라내는 것은 제각각이다. 여기 자르고요. 여기 자르가지고 바람. 에이, 그러면 이러면 나와요. 예? 참 자르잖아.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겠다고 이렇게. 예? 좀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잖아. 나오면 아, 그것도 방법이죠. 그거는 각자 방법이 다 틀려요. 이러고 있는 거야. 껍질에 남아있는 게장은 독특한 향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장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김가루를 넣고 따끈한 밥에 비벼 먹으면 대게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 임금이 게 찌는 냄새를 맡고 그냥 지나가면 그 진짜 자린고비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른 아침 강광에는 대게잡이 배들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근해까지 가서 조업을 하는 태봉어는 벌써 항구를 출발했다. 선장 권태훈 씨는 바다로 나갈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날씨다. 기상이 좋네요. 기상이 좋고 들어올 때까지 기상이 좋으면 좋을 텐데. 조업 현장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려요? 한 180마일로 해가지고 한 16시간, 17시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태봉호의 목적지는 강광에서 남동쪽으로 135마일 떨어진 곳.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간 수역이다. 태봉호는 밤 11시가 되자 서서히 속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선실에서 쉬던 선원들도 옷을 챙겨 입었다. 저기 왜 이렇게 바빠지셨어요? 작업 준비하는 거지.
작업장에 다 오신 건가요? 작업은 보름 전에 미리 쳐놓았던 그물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물은 수심 300~400m 지점에 투망된다. 바다 깊숙이 있는 그물을 찾기 위해 수십 킬로그램의 쇳덩이를 밧줄에 연결해서 바다에 가라앉히도록 한다. 그리고 선장은 배를 움직이며 갈고리에 그물이 걸려들도록 하는 것이다. 저 앞에 앉아 갈고리 저게 깔아 수압이 있으니까 깔아놓고 만들죠. 고기를 해가지고 줄이게 완전히 깔아앉아갖고 바닥에서 이렇게 끌도록 추역화를 해주는 거네요. 예. 대게를 잡기 위한 첫 번째 작업, 이것이 조사 작업이다. 쇳덩이에 연결된 밧줄의 길이만 약 900m. 밧줄이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배를 움직이며 그물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내가 가다가 속도가 안 나면 속도가 안 나면 그물이 걸립니다. 대체로 이렇게 그물 하나 찾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이거 한 번 내놨다 올릴 때 한 1시간은 걸려요. 그 안에 그물 있으면 참 없으면 한 3시간 해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안 걸리면 잊어버려. 그물의 위치를 아는 것은 선장뿐이다. 이번에 그물이 걸려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투망해 놓은 그물을 찾아야 한다. 선장은 노트에 적어놓은 그물 위치를 확인했다. 그가 의지할 거라고는 GPS와 그물을 투망한 지점의 위치가 적힌 노트밖에 없다. 지금은 바다에 그물이 있는 것을 표시할 부표도 띄워놓을 수 없는 실정이 됐다. 망자 손실이 많고 어부가 뭐 분실이 많이 되니까 부표에 띄워놓으면 다음에 어구를 이제 걷어들이려고 오면은 망자가 없어요. 부표도 없고. 그물이요? 네, 요즘 실정이 그래, 바다 실정이. 그래가 막 부표도 안 넣고 이래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곳의 수심은 337m, 대게가 많이 사는 곳이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저 도르래가 돌아야 선원들의 본격적인 대게잡이가 시작된다. 그물이 걸렸나 보죠? 선원들은 그물이 걸려들기만 40여 분을 기다렸다. 밧줄은 그물이 걸린 듯 이내 팽팽해졌고 도르래도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일제히 밧줄을 끌어당겼다. 수락이 하라 수락이. 그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제대로 올려야 한다. 거기에다 대게까지 많이 잡혀 있어야 한다. 선장은 얼른 걸려든 그물부터 확인했다. 첫 번째로 걸려든 그물. 20여 년 동안 배를 탄 최원상 선원은 그물을 조심스레 올렸다. 대게가 걸려있다. 선원들은 그물에서 대게를 분리하는 작업과 게에 얽혀있는 그물 떼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대게를 산채로 보관하려면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들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남은 게 좀 적어서 그렇지 괜찮네. 예, 크기가. 좋은 가격에 대게를 팔려면 대게 한 마리 한 마리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대게를 산채로 항구로 가져가는 것만큼 대게를 온전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리 하나만 떨어져도 가치는 뚝 떨어진다.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상품 가치가 별로 없지. 한 마리 10,000원짜리가 결국은 5,000원짜리로 절반으로 바뀌는. 대게가 많이 잡히는 곳에서는 가오리와 골뱅이도 많이 잡힌다. 특히 대게가 많이 걸려들지 않았을 때 잡고기가 많다. 잡힌 대게는 바로 어창으로 운반한다.
어창에는 대게가 살 수 있도록 수온이 3, 4도인 바닷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해도 대게가 어창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7일이다. 어창에 보관할 수 있는 대게의 양은 약 4천여 마리. 가격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어치다. 그러면 만선이다. 대게를 어창에 보관할 때는 살이 찬 정도를 구분해서 넣는다. 얘가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배 사람들이 쉽게 가는 박달, 이 최상품. 그다음에 암물기를 해가지고 야문 거와 물기를 중간 거. 그다음에 물기 3가지로 대게를 구분을 합니다. 이번에 잡힌 대게는 최상품인 박달게가 많이 없다. 게다가 걸려든 대게의 양도 기대 이하다. 대간 50마리. 다른 그물을 찾아야 한다. 조업을 시작하고 이틀째 날이 밝기 시작했다. 밤새 계속된 선원들의 작업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끝나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물 2개가 뒤엉킨 채로 걸렸다. 그물을 재빨리 풀어내주지 않으면 그나마 걸린 대게는 그물에 엉켜 죽어버리고 만다. 일단 감아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감아보고 뒤로에 감아라. 그물을 풀었다 감았다 하기만 20여 분. 다행히 대게가 많이 걸린 그물만 풀어낼 수 있었다. 대게가 걸리지 않은 그물은 다시 바다로 던져 다음 조업 때까지 대게가 걸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물 한 틀의 길이는 보통 2.7km. 그물 한 틀에 보통 300~400마리의 대게가 걸려든다. 한때는 1,500마리의 대게가 한꺼번에 걸려든 적도 있었다. 대게가 많이 걸린 그물을 만난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번 그물에는 대게가 제법 많다. 그물에서 대게를 떼내는 선원들의 손놀림도 바빠졌다. 수조는 이내 대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그물은 반도 채 올라오지 못했다. 그물 한 틀을 올리는 데 드는 시간은 약 4시간. 선원들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밤부터 꼬박 10시간 동안 그물을 올리고 있었다. 대게가 이번처럼만 걸려준다면 선원들에게 피곤함쯤은 문제도 아니었다. 대게는 보호 차원에서 어린 치수개와 암캐는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어도 8, 9년 이상 성장한 대게만 잡을 수 있다. 큰 게 좋은 건데 작을수록 빨간빛을 낸다고. 우리 삶아놓으면 껍질도 빨갛게 해지. 박달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박달이라는 거. 박달게는 속살이 박달나무처럼 야무지게 차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달게는 꽉 찬 살만큼이나 가격이 비싸다. 박달게가 많이 잡히면 선원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진다. 이번 그물에서는 박달게도 제법 잡혔다. 조업 내내 무표정했던 선장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3틀만 하다니 되면 많이 들어가는데 2-3틀만 이 정도 잡혀 올라오면 진짜가 들어가는 거죠.
수조에는 이미 대게들로 가득 찼고 대게를 담기 위해 임시로 준비했던 고무통까지 모두 동원됐다. 대게들을 그냥 수조에 둔다면 밑에 깔린 게들은 압사당하고 만다. 선원들은 작업 중인 그물을 잠시 묶어두고 어창으로 게를 옮기기 시작했다. 선장을 제외한 9명의 선원 모두가 동원됐다. 어창에 들어가기 위해 쌓여있는 게들 중에는 크고 살이 찬 게들이 많이 있었다. 막달. 무사히 또 나오셔. 막달이가. 선원들은 모두 신이 났다. 거기가 얇은 게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요즘 물기가 많아가지고 뭔가 양은 많은데 작업장 나오셨는데 제일 좋은 데가 그때 아닐까요? 들어갈 때 최고 좋지요. 작업은 꼬박 15시간 동안 계속됐다. 선원들은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앉았어. 회가 먹고 앉았어. 점심 메뉴는 비빔밥. 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알죠? 게 잡는 작업이 시작되면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없다. 참기름도 넣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 못 부리네. 선원들에게는 오랜 작업 끝에 먹는 한 끼의 식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만찬이다. 그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낮잠을 청한다. 내 자리인데 영화에서 특실 있다 특실. 질질 끓는다. 예. 지금 자두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시간이 올지 모른다. 이제 땡기다 할 때까지 이제 쉬어야죠. 이 평온함을 누가 알아주냐고. 가면 보고 얘기해야지. 조업이 이루어지는 바다 위에서 선원들에게 몇 번 찾아오지 않는 호사스러운 휴식이다. 하지만 선장에게는 이런 휴식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물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장의 얼굴이 까칠해졌다. 모처럼만의 휴식 시간을 선실에서 보내는 선원들도 있었다. 두 평 남짓한 선실에는 만화책들이 깔려있다. 만화책을 보는 것은 선원들의 유일한 낙이다. 문화생활 하셔야 되는 건가 봐요? 열 몇 시간 가니까 뭐 심심해요 이런 거. 선원들 쉬고 잠자고 뭐 이제.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배는 어느새 다음 조업지에 이르렀다. 독도에서 남동쪽으로 60여 마일 떨어진 곳 중간 수역의 끝자락이다. 배 안에 설치된 레이더에 다른 어선들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요 배 어느 나라 손실입니까? 일본 나라 배죠. 여기는 중간 수역이니까 일본 배들도 작업할 수 있고 우리도 작업할 수 있는 데니까. 이게 지금 중간 수역인데 어업협정 하기 전에는 1위로 지금 대기가 참 많이 났었거든요.
수역 일본 수역 12L이 받고 결론은 가자미도 많이 났고 대게도 많이 났는데 이런 데 못 가니까 고기 양이 많이 떨어지고 나왔대 준비해라. 권태훈 선장이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조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게가 많이 있는 곳은 자갈과 모래가 풍부한 바다. 선장은 그곳을 찾아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왔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줄기 전에는 더 먼 바다까지 나가서 조업할 수 있었다. 선원들은 한일어업협정으로 대게의 황금어장을 많이 뺏겼다고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후에는 수입고기 사고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잡을 기사야죠. 이제 거기 전에 그때 고개상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면 고기가 불불 끓었다고요. 그때는 이래 하루가 아니었고 상자에 싣고 들어왔거든. 하루가 아니고 죽은 걸 잡아왔는데 그때는 박달 이런 거 야무 거 이런 거 완전히 개락했다니까. 좁아진 어장에서 조업하느라 우리 어선들끼리 경쟁은 더욱 심해졌다. 더 많은 대게를 잡기 위해 남의 그물을 망가뜨리는 일도 빈번했다. 선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는 칼로 쳐버려가지고 요 한번 올라온다. 나가는 잘라가지고. 그래가 하나밖에 안 올라. 저희 배에서 친 건 아니죠. 그렇지. 그거야. 딴 배에서 치든지. 그거는 몰라요. 그럼 이런 경우 그 그물을 누가 먼저 건드렸다는 얘기네요. 이런 건 경우 자주 있어요. 올해 들어 태봉호 그물도 27개나 망가지거나 없어졌다. 그물 한 틀의 가격은 300만 원. 권태훈 선장은 벌써 9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선장은 갑자기 다른 배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중간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어선이었다. 그나저나 그 형님 그 42번 선에 하고 저 사진로 조용했던 선장실. 선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저 사진로 할 때 그 좀 조심해가 시도 조심해가 한두 털 따고 그 형님 까고 내 까고 둘이 있는데 그 사진로 있기는 망작 그 뒤쪽 아래 하나 올라온다. 하나 안 올라와. 요즘 같아선 바다에 투망한 그물 중 반도 제대로 건지기 힘들다. 망가진 그물의 수가 늘어날수록 선장의 한탄도 길어진다. 뭐 한 10초 20초 열에 들어온다 이랬는데 성공하고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저 사진로 이렇게 됐다니까. 조업 3일째. 선원들은 갑자기 갑판 위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선장이 항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장은 일정을 이틀이나 앞당겼다. 그물에 고기도 기도 없었고 오늘 들어가가 이제 팔고 4월 4일 날 하고 5일 날 하고 연휴니까 그때가 억가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가 이제 그때 맞춰서 들어가야 돼. 연휴 시작. 들어가고 있다 우리. 선장이 배를 탄 지도 벌써 10년째. 이렇게 일정을 당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선원들은 기분이 상한 선장을 위해 특별 회식을 준비했다. 선장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래도 함께 배를 타는 선원들 뿐이다. 자, 피로를 풉시다. 소주 한 잔에. 세평 남짓한 선실에 삶은 돼지고기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선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다. 선장님 피로가 언제 풀리십니까? 소주 한 잔에 딱 풀립니다. 배를 타면 선장과 선원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일이 드물다. 각자 선장실과 선실 갑판 위에서 오직 대게를 잡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태봉호 사람들은 모이면 언제나 대게로 얘기꽃을 피운다.
원래 되게 축제 재밌을 거야. 거리 축제 한다더라. 상가 앞으로 쭉 해가 글로 거리 축제 한다더라. 선원들은 자신들이 잡는 대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대게는 맛에서 국내산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씨 한번 담백한 맛이 들어줘. 뚜껑을 여기는 장도 우리 국산에 비해 적게 들어있다고. 장도. 짜란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맛이 차이가 나는 게 국내산도 죽어갖고 하루 지난 거하고 금방 죽은 거 삶은 거하고 사는 거 삶은 거하고 맛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가 많은 거예요. 선원들이 회식을 하는 사이 배는 어느새 강구항에 다다르고 있었다. 선원들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대게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계까지 죽기 때문에 수박은 빨리 드러내야 돼. 이거 어떤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함께 좋아요. 태봉호의 선원들 대부분은 10년이 넘도록 배를 탄 뱃사람들이다. 하루가 멀다고 오가는 바다지만 항구에 다다를 때마다 선원들은 감회가 새롭다. 선원 김진호 씨는 이제 갓도를 넘긴 딸 생각이 앞선다. 뭐 열심히 빨리 돈 벌어가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죠. 뭐. 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런 마음으로 배 타세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되네요 그게. 선원들이 항구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이 가까워서였다. 선원들에게 허락된 휴식 시간은 오늘 하룻밤뿐이다. 다음날 아침 7시 선원들은 태봉호로 모여들었다. 강구항에 대게잡이 어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밤사이 어창에 대게를 가져가 버리는 일도 생겼다. 누가 놓고 계신 거예요? 맞네요. 아, 어제 여기서 주무셨죠? 네. 선원 중 한 명은 배를 지켜야 한다. 경매를 알리는 경적소리와 함께 어시장에서 대게를 파는 상인들과 중개인들이 위판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매가 시작될 적 선원들은 대게를 꺼내 위판장으로 옮긴다. 대게는 살이 찬 정도와 크기에 따라 분류해서 옮겨야 한다. 위판장을 통해 거래되는 대게는 태봉호처럼 일본 근해까지 가서 조업하는 배들이 잡아온 것들이다.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약 10여 척. 그들이 잡아오는 대게는 연간 160여 톤에 이른다. 돈으로 환산하면 22억 원이 넘는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되는 대게는 주로 연안에서 잡히는 것들이다. 대게는 영덕 주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특산품이다. 경매가 시작됐다. 어시장의 상인들은 중도매인을 통해서만 대게를 구입할 수 있다. 중도매인의 손놀림에 힘겨웠던 조업의 결과가 결정된다.
대게가 좋은 가격에 낙찰돼야 선원들의 수당이 올라간다. 기수자리가 지금 4,600원 나왔다. 시세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전에보다 조금 한 10% 정도 나아졌어요. 여기는 대게라는 고장이라 가지고 대게라는 거 이미지가 있어갖고 주말 되면 토요일 되면 손님들이 엄청 많고 한 몇천 명씩이요. 4월 초 대게 경매가는 작은 것은 5,000원에서 박달게는 6만 원까지 한다. 가도가 60마리, 또 60마리. 걔는 오늘 좋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보면 걔가 한 마리 영덕 대게 치고는 아직 좋은 거거든요. 요거는 한 마리에 지금 우리 시중에서 요 경매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갑니다. 기회가 요즘에 많이 나오나요? 전에보다? 지금 한창 고정 그러니까 썰 쉬고 조금 지금 많이 나온 편입니다. 예, 지금 이때가 아마 걔가 좀 가장 좀 저렴하게 드실 때입니다. 사장님 뭐 받으신 거예요? 102kg. 얼마 정도 팠어요? 1,300만 원, 1,370만 원. 1,370만 원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번에 판 양이. 원했죠. 최하위가 2천만씩 상대하는. 태봉호의 이번 성적은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매로 팔린 대게들은 다시 어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4월의 관광 어시장은 대게를 먹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시장 한켠에선 상인과 손님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흥정이 계속된다. 노력했잖아. 한 마리가 더 했잖아. 5만 원 더 갖고 갔더니 팔아라. 뭔 가격이 삶아가 갈래요? 아니요. 집에 갔다 놓은 어디까지 가는데요? 저거. 그럼 포장 얼음 내줄게 2,000원만 주세요. 살아있는 상태의 대게를 사가는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번거롭지 않으세요? 여기서 떠서 다시. 우리가 그냥 바람쐬를 뛰어 내려 경기감에서 왔습니다. 안 번거롭습니다. 평소에 대게 가끔 드시나요? 나는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고 갑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죠? 맛있으니까 이거죠. 바람도 세고 날씨도 하고. 수고하세요. 네 가족이 와도 뭐 하여튼 다 해도 10만 원만 넉넉히 실컷 먹고 간다 하세요. 대충 몇 마리 정도 돼요? 중짜가 7마리 5만 원, 소짜는 한 10마리 5만 원 이러면 되겠네. 한개 아래로 샀는데 오늘요 되게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4월 초 어시장에서 판매되는 박달 대게는 한 마리에 12만 원 호가고 있었다. 상인들은 국내산 대게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등에서 수입된 게들도 판매하고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입산과 국내산 대게는 껍질에 붙어있는 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분양도 되고 다 됩니다. 예? 수입하는 있잖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산호밭에 자라니까 요런 산호가 있어요. 예, 영덕 대게는 모래에서 자라니까 몸 자체가 깨끗하고 예. 요거만 구별하면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요런 게 한 4마리 5만 원 할 것 같으면은 요런 건 한 5마리 5만 원. 예. 이게 훨씬 크네요. 예, 예. 크고 내용부터 수입하기 괜찮아요. 강구항의 상인들은 수입산 대게의 가격은 국내산보다 30 내지 50% 저렴하지만 육질이나 맛이 국내산에 비해 떨어진다고 말한다. 영덕 대게는 이제 살이 결도 부드럽고 아주 단맛을 담백한 맛을 특이하고 수입산은 아무리 맛있대도 결이 질기고 좀 느끼한 맛을 지니지. 대게 경매가 끝나고 권태훈 선장은 집으로 돌아왔다.
권태훈 선장은 그동안 이제 갓 돌진한 딸아이와 아내만 두고 배를 탄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내는 남편이 고생스럽게 잡은 대게가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기를 바란다. 바다가서 고생해갖고 잡아도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잡아서 우리가 판매를 하면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데 잡아갖고 다른 넘겨서 이렇게 하면 바다가서 고생한 만큼의 조금 모자린다고 봐야죠. 원래 잡는 사람들은 잡는 데 신경 쓰고 파는 사람들은 파는 데 신경 쓰는 거. 그냥 이왕이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고생하는 것만큼의. 이남일녀중 막내로 태어난 권태훈 선장.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 자연스럽게 그도 선장이 되는 꿈을 꿨다. 하지만 그가 배를 타겠다고 했을 때 정작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선장이었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그만큼 사업을 하고 배를 다니면서 고생이 됐겠죠.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자식 고생하는 거를 이제 눈앞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신 것 같아 보니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일. 권태훈 선장은 그래서 더 열심히 배를 몰았다. 아유 잘하네. 그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고 있는 아내 김건순 씨. 그러나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집안일 좀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전혀요. 그런 거 원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예. 그런 걸 처음에는 섭섭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기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요즘은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씩. 나 우유 잘 타는데. 바다에서의 일이 마음같이 안 된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됐다. 이왕 나가서 많이 잡으면 기분도 좋고 좋은데 나갈 때마다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요.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휴식도 잠시 선장은 다시 바다로 나가야 한다. 태봉호에 모인 선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오후에 출항하려면 어창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번에 바다로 나가면 이 어창에 대게를 가득 싣고 돌아오고 싶다. 바다로 떠나기 전 김진호 선원은 아내와 어린 딸과 아쉬운 이별을 한다. 바다 생활한 지도 벌써 12년. 김진호 선원은 자신의 20대를 온전히 바다에 바쳤다. 뭐 할 수 있는 게 먹고 살려면 뭐 나가야죠. 그 배 안에서 애기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사진도 있고 뭐 다행이죠. 매일 들고 다니니까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죠. 오후 3시 태봉호는 다시 닷새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낮게 깔린 구름과 바람이 심상치 않다. 선장은 일기예보부터 확인했다. 분석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 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비 오고 하면은 또 바람 좀 불겠는데 저기압이 하나 내려와. 백길로 15시간을 달린 태봉호. 드디어 선원들의 첫 번째 금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태봉호의 고참 최원상 선원은 그물이 걸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선원들의 조업은 항상 쳇바퀴처럼 반복된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파도도 덩달아 높아졌다. 선원들은 비옷을 챙겨 입고 작업을 시작했다. 태봉호 선원들은 대부분 30대 젊은 선원들이다. 육지에서보다 바다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한 사람들. 이 정도 파도쯤은 문제없어 보였다. 한쪽에 선들리는 쪽으로 힘을 많이 주면 자동차 한쪽 힘 빼고 배 사람들 거기 다 센자 거기다 있다. 배가 이런 걸또 이래 힘을 실어야 되구나. 이러면 다 잡힌다니까. 바다엔 이미 폭풍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정도 비바람에 조업을 포기할 순 없다. 만선의 꿈을 포기할 순 없다. 첫 번째 조사 작업에선 그물이 걸리지 않았다. 거센 바람 속에서 선원들과 그물에 쫓고 쫓기는 싸움. 그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이번 싸움은 누가 먼저 지치느냐가 관건이다. 추운데 나와 계세요? 아, 배 들어가가지고 저산 올라고 준비하고죠. 답답하시겠어요? 죽겠니다 지금. 태봉호는 지난 11월 조업이 시작된 후로 한 번도 만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법정 조업 시계가 끝나는 5월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두 번째 그물이 걸려들었다. 이번엔 제대로다. 또 언제 이런 그물이 걸릴지 모를 일.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빨리 작업을 끝내야 한다. 이거부터 막 이래 올라올 줄 이거부터 해야지. 근데 그물 나가면 자리마다 다 틀리니까 어디 고기 많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 높아진 파도 속에서도 작업은 순조로이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비가 오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파도 높이는 3m. 태봉호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물에 걸려있던 대게의 다리도 뜯겨져 나갔다. 칠흑같이 어두워진 바다. 선원들은 28톤급 작은 어선에 몸을 의지한 채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다. 일렁이는 갑판 위에서 작업한 지 4시간 만에 갑판 위는 대게의 비린내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빠진 선원들의 손놀림 만큼 잡혀 올라온 대게의 양도 많았다. 만선인가요? 만선이에요? 얼마 만이에요? 웬일이에요? 이거 몇 달 만에 처음이죠. 어창은 대게로 가득 찼다. 만선의 기쁨도 잠시. 밤새 폭풍과 한판 승부를 끝낸 선원들은 선실로 들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기관실에서 그냥 쓰러져 잠들었다.
어느새 태봉호는 강광에 가까이 와 있었다. 선원들은 하나 둘씩 갑판 위로 나오기 시작했다. 고향 다 왔다는겨. 들어올 때는요, 배에서 고생했는 거 다 잊어버려요. 들어올 때는요? 예. 그냥 집에 애들 잘 있나 그 생각만 하지. 조업을 재개한 지 5달. 태봉호는 처음으로 만선의 꿈을 이뤘다. 10명의 선원들에겐 좁아진 어장도 폭풍도 방해가 될 순 없었다. 동해바다 주홍빛, 그 고고한 빛깔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대게가 있는 한 선원들은 계속 바다로 나갈 것이다.